자,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사뭇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하는 그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국절 논란입니다. 자, 신문 기사가 여기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겨레와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건국절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2019년이 건국 100년이다. 임정 정통성 못 박아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다라는 보수 정권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을 반박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100년의 시간이 이어 촛불로 계승됐다. 독립운동, 건국, 촛불혁명을 꿰어 100년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맞은 첫 광복절에 강조한 대한민국의 법통은 항일 독립운동에서 비롯한 임시정부였다. 어제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제 똑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조선일보 기사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문 대통령 또 1919년 건국, 광복절에 둘로 갈린 정치권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네요. 내용을 보면요.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논란이 되어온 건국절 문제에 대통령이 나서자 이날 정치권은 둘로 갈라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당 보수 진영을 대표하고 있어요. 자, 주권이 있어야 국가 성립. 그래서 1948년 건국이 자명하다. 반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948년 건국 주장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19년 임정 수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자, 두 개가 논란인데 일단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자, 대통령마다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정표 부장님, 두 개의 기사를 소개했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1919년 건국, 예. 1945년 정부 수립, 이것이 맞지 않나. 이게 우리가 사실 이 논란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서는 왜 이 논란이 왜 나오나 이게 좀 저기 할 텐데 이게 이명박 그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뉴라이트 계열에서 강력하게 이제 광복절의 이름을 건국절로 바꿔야 한다. 그 얘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건국의 대통령, 이 국부 대통령으로 가는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재헌의회 당시 저도 이제 이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재헌의회 당시 관련된 이 자료 같은 걸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재헌의회 개원사에서도 대한민국 30년 뭐 정부 수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미 임정부터 계산을 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계산을 했고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60년대에도 이제 우표 같은 거 기념우표 같은 거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정부 수립 몇 주년, 뭐 10주년, 정부 수립 뭐 15주년 기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어떤 건국절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어쨌든 임시정부가 우리 정부의 법통을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럼 건국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45년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지 않습니까? 독립기념일인데 이게 이제 제정된 게 1776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미국도 아무런 뭐 어떤 행정 조직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를 거기다 두어서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토, 주권, 어떤 이런 이 국채가 갖추어진 것은 한 1789년인가 제 기억이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런 건국의 문제를 보는 부분도 저는 그 의미,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어쨌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한 그러한 것을 기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어떤 이것을 건국절 어떤 이렇게 딱 정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현재의 8월 15일 광복절 정부 수립일. 대한민국 시작은 1919년부터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사실 이 두 개의 기사는 건국절 기준, 건국 기준이 어딘가의 내용도 있지만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그동안 논란했던 이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사실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수 여기 그대로 읽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건국절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래서 쐐기를 박은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바른정당이 어제 이제 논평을 낸 거에서는 이게 국론 분열을 이야기하는 행보다 이게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 얘기를 해서 눈앞에 뻔히 예상되는 갈등을 부추기냐 대립을 부추기느냐 저는 그 논평도 뭐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소종석 부총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뭐 국민들 그러니까 그 어떤 생활이나 뭐 이런 거에 피부에 와닿는 논쟁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보수나 진보 이 사학계라든가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그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근본 이유가 보수나 진보나 상대 진영의 우위에 점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그 극한 대립을 삼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 진영에서는 나름 실익이 있지만 명분도 있지만 그냥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굳이 이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갖고 있고 당시 그 정부를 정부로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국민들의 역사적 인식도 감안을 하면 저는 이 뭐 보수 진영에서의 얘기하는 1948년부터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우리의 일반 국민들의 역사 인식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이렇게 가고 차례대로 좀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논란은 국부 논란과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거든요. 이른바 1948년 기준이라면 그 당시에 대통령, 뭐 그 대통령이 됐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1919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시정부 수립의 주체, 소위 말해서 김구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소위 말해서 우파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좌익 계열의 당시 독립운동가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부 논란과 또 연결이 돼서 또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 뭐 그 지금 현재 우익에서 얘기하는 그 이승만 국부께서도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연설에서 계속 강조했고요. 자기 스스로가 일본에게 보내는 서한에 1919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라고 선언을 해요. 국부께서. 근데 도대체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전 대통령 2명은 왜 자꾸 1948년을 건국이라고 강조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그 특히나 우리가 이제 보통 보수다라고 얘기하면 좀 보수에서 조금 더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우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자국의 역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부풀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환인 시절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이해가 돼요. 한 2300년쯤 된다. 뭐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48년인가? 거기에는 48년 이전을 잘라내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48년 이전을 잘라내면 어디가 잘려져 나가느냐? 친일 행위가 잘려져 나가는 거죠. 친일. 대표적인 그 친일 그 인사들을 이제 자신의 그 조상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신다는 걸로 우리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친일파의 후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이제 반공투사로서 48년의 정부 수립의 역할을 한 그 부분만을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갑자기 유공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이전에 친일을 해서 나라의 민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으로 이런 어떤 그런 그 속내를 이렇게 그 감추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두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시나요? 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1919년 건국절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19년 기준.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인 류석춘 위원장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국제법상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 영토의 어떤 3요소가 갖추어졌을 때다라고 근거를 이제
이야기를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제법상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소종석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선언을 한 날을 건국절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나라나 특히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근대 국가의 3요소로 하는 것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갖춘 다음에 건국을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특수성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임시정부를 선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 1919년 한 3월경에 일제 천황에게 이 건국, 우리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통지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한일 간에 있었던 어떤 한일 합방과 관련된 어떤 여러 조약들이 전부 다 무효라라고 선언을 또 하고 있고요. 그해에 또 임시의회에서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류석춘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국제법상 근거는 논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더욱 무엇보다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이 기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1919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 독립 국가가 재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헌법에서도 1948년에 재건되었고 그걸 재건으로 의미를 보는 거고. 재건으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1919년에 건립되었고라는 것을 헌법에 아예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4명 거론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이제 공과를 안아서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1945년을 건국절로 봤을 때는 국가를 만든 대통령, 국부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이승만 대통령도 공과가 있죠. 독립운동에도 헌신했고 어쨌건 정부 수립해서 상당 기간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의 공과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아예 폄하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국부로 추앙할 것도 없고 그냥 딱 그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그 중요성, 초대 국회의장, 초대 대통령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좀 인식하는 그러한 역사인식을 우리가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